지구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 정말 거대하죠? 근데 이 바다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생존을 건 엄청난 게임이 벌어지는 거대한 경기장 같은 곳이랍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 즉 플레이북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죠. 자, 그럼 이런 곳에서 이 수많은 포식자와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볼 거예요. 바다 생물들이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살아남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궁극의 군비 경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다의 생존 게임은 끝없는 군비 경쟁이랑 똑같아요. 한쪽이 엄청난 무기를 만들면 다른 쪽은 그걸 막기 위해 더 기발한 방어막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포식자, 바로 백상아리입니다. 그냥 무서운 상어가 아니에요. 수백만 년 동안 오직 사냥만을 위해 진화해온 살아있는 완벽한 포식 기계라고 할 수 있죠. 백상아리가 사냥하는 걸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냥 입만 쩍 벌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첫째, 머리를 싹 들어 올려서 공격 각도를 잡고요. 둘째, 턱 전체가 두개골에서 앞으로 쑥 빠져나옵니다. 이러니까 더 멀리, 더 깊게 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대단한 건 바로 이빨. 이빨이 무슨 컨베이어 벨트 같아요. 앞에 이빨이 하나 빠지잖아요? 그럼 바로 뒤에 있던 새 이빨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평생 동안 수천 개를 갈아채운다니 이건 뭐 무기가 마르지 않은 셈이죠. 아니, 이런 완벽한 공격수 앞에서 먹잇감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천만에요. 진화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격이 날카로워질수록 방어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교묘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나온 첫 번째 방어 전략이 바로 화학전입니다. 독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저 화려한 솔베간팽, 등지느러미에 엄청난 독가시를 숨기고 있고요. 푸른 점 가오리는 꼬리에 달린 강력한 독침으로 자기를 방어해요. 그리고 뭐 복어는 말할 것도 없죠. 몸 전체가 나 건들지 마, 건들면 너도 끝이야 라고 말하는 독덩어리인 셈입니다. 복어독이 얼마나 세냐면요. 우리가 아는 그 청산가리 있죠? 그거보다 무려 1200배나 강합니다. 1200배요? 이건 뭐 그냥 스치기만 해도 끝이라는 얘기죠. 정말 극단적이지만 확실한 방어법이에요. 때로는 최고의 방어가 기습 공격이 되기도 하죠. 두 번째 전략, 매복입니다. 곰치는 산호초 틈 같은데 몸을 숨기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다가 먹이가 무심코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튀어나와서 꽉 물어버리죠. 근데 이 이빨이 진짜 무서운 게 안쪽으로 휘어 있어서 한 번 물리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러고는 긴 몸으로 먹이를 칭칭 감아서 으스러뜨리는 거죠. 숨어서 기다렸다가 한 방에 끝내는 완벽한 암살자 같아요. 자, 이번에는 힘이나 독이 아닌 다른 무기를 쓰는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바로 속임수의 기술입니다.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상대를 유혹하기도 하죠. 먹고 먹히지 않기 위한 기만술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속임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위장이죠. 주변 환경이랑 똑같이 보여서 포식자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숨바꼭질 놀이가 아니라 정말 목숨이 달린 생존 기술입니다. 이 위장 기술의 달인,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가 되게 귀엽게 생겼지만 사실 바다에서 가장 느린 물고기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포식자가 나타나면 도망가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 뭘 얻었냐? 주변 해초랑 똑같이 아주 완벽하게 피부색을 바꾸는 능력을 얻었죠. 진짜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해초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깊고 깊은 심해라면 어떨까요? 알록달록 색깔을 바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또 다른 차원의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빛이 없는 심해에서는 전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어둠 속에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팽투스 같은 물고기는 몸이 새까매서 어둠이랑 구분이 안 가요. 그야말로 수동적인 은신술이죠. 반면에 펜피시데베 같은 녀석들은 정반대예요. 머리에 달린 미끼에서 빛을 내서 먹이를 꿰어냅니다. 어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사냥하는 거죠. 어둠을 방패로 쓰느냐, 창으로 쓰느냐의 차이랄까요? 이번엔 정말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른 생명체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 그곳에서 오히려 번성하는 녀석들이죠. 가장 깊은 바다와 물방 마른 땅. 이 두 곳을 비교해보면 생명의 적응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심해어들은 엄청난 압력과 부족한 먹이를 견디기 위해 머리가 커지고 이빨이 강해졌어요. 심지어 스스로 빛을 내기도 하죠. 근데 정반대편의 말뚱망둥어는 어때요? 물 밖으로 나왔잖아요. 피부로 숨을 쉬고 지느러미로 갯벌을 걸어다녀요. 아예 아가미에 물을 담고 다니면서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어떻게든 살아갈 방법을 찾아낸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물박 생존의 끝판왕을 꼽으려면 전 폐어를 꼽겠습니다. 건기가 찾아와서 살던 강이 바싹 말라버리면 폐어는 진흙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리고 몸에서 끈적한 점액을 뿜어서 자디를 둘러싼 구치를 만듭니다. 이 상태로 심장박동도 거의 멈춘 채로 무려 9개월까지 버틸 수 있대요. 그러다 비가 다시 내리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진흙 속에서 스르륵 나오는 거죠. 물고기가 땅속에서 겨울잠? 아니 건기잠을 자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자, 결국 모든 생존의 최종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남기는 것. 지금부터는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정말 믿기 힘든 극단적인 여정을 떠나는 생물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번식을 위한 여정하면 연어를 빼놓을 수 없죠? 바다에서 살던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갑니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굶주린 곰이나 독수리도 피해야 하고 심지어 폭포를 뛰어넘어야 해요.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전쟁이죠. 그리고 마침내 알을 낳고 나면 모든 힘을 다 쓴 연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강 생태계에 마지막 영양분을 남기면서요. 이 여정이 얼마나 처절하냐면 이 숫자를 보시면 압니다. 암컷 한 마리가 낳는 알이 약 7,500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 모든 시련을 다 이겨내고 다시 강으로 돌아와 번식에 성공하는 연어는 단 2마리뿐입니다. 7,500마리 중에 단 2마리요? 0.03%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바다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조차 극단적이다. 연어처럼 목숨을 바치는 것만이 유산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을 뒤엎는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냅니다. 바로 해마 이야기인데요. 정말 신기합니다. 해마는 암컷이 수컷 배에 있는 주머니에 알을 낳아요. 그럼 아빠 해마가 그 알들을 수정시키고 주머니 안에서 정성껏 키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빠가 진통을 해요. 몸을 막 구부리면서 수축 운동을 해서 수백 마리의 새끼들을 세상 밖으로 뿜어냅니다. 아빠가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역할 반전이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공격과 방어, 속임수와 적응, 그리고 번식을 위한 희생까지 바다 생물들의 정말 기상천외한 생존 전략들을 살짝 엿봤습니다. 근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 건 이 거대한 바다가 품고 있는 비밀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아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저 깊은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존의 규칙들이 새로 쓰여지고 있겠죠? 바다는 여전히 우리에게 끝없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